칼날 같은 바람이 절벽의 옆구리를 핥고 지나갔다. 백운산맥의 허공은 아무 말도 없었다. 윤세아는 벼랑 끝에서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찢어진 손바닥을 부여잡고 있었다. 피가 굳기 전에 바람이 훔쳐갔고 손끝의 감각은 이미 반쯤 얼어 있었다. 아래로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떨어지면 끝이었다. 바람소리가 뼈마디를 쪼개며 속삭였다. 이제 놔버려. 그러나 그녀는 놓을 수 없었다. 아직 그녀의 맥박은 남아 있었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장도현 백운산 악사단장이었다. 군복의 깃은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세아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윤소희, 아직도 버티는군.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의지가 이 정도냐.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날카로웠다.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흰 입김이 갈라졌다. 네가 감히 나의 작전을 수정했지. 그걸 상부에 보고까지 했다고 도연의 눈이 번뜩였다. 분노가 아닌 모멸이었다. 나는 평생 전장을 누비며 살아왔다. 그런데 책상 앞에서 이론만 배운 계집이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는 발치에 있던 돌을 들어 올렸다. 주저함은 없었다. 이제 내려가라. 네가 그렇게 믿는 정의와 함께 돌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다. 휙 짧은 비명과 함께 세아의 손등이 찢어졌다. 순간 손이 미끄러졌다. 나뭇가지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였다. 세아는 이를 악물었다. 눈앞이 아득했다. 그녀는 어릴 적 들었던 형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산처럼 묵직한 맏형 윤강서, 바다처럼 호탕한 둘째 윤태훈, 하늘처럼 자유로운 막내 윤진우. 그들은 언제나 말했다. 세아야, 위험할 때는 심장이 말해주는 쪽으로 움직여라. 그 말이 귓속을 울렸다. 그녀는 손목에 찬 시계를 향해 손가락을 더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명줄 같았다. 이 시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세 형제가 만든 군용 긴급구조 시스템 오로라, 코드 ORRA가 내장된 유일한 프로토타입이었다. 그 안에는 세아의 생체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었고 일정 이상의 충격과 심박 패턴이 동시에 감지되면 자동으로 위성으로 신호가 발사된다. 하지만 그녀는 자동 작동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직접 눌러야 했다. 손가락이 피로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한 번 더 힘을 모았다. 시계 측면에 미세한 홈을 찾았다. 막내 형이 말했었다. 세아야, 절대 누를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그 순간이 오면 주저하지 마.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버튼을 길게 눌렀다. 딸깍. 작은 소리가 바람에 삼켜졌다. 그러나 신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로라 코드가 활성화되며 시계의 내부에서 은은한 빛이 번졌다. 생체 인증이 끝나자 시계는 위성을 향해 세 갈래의 파동을 쏘아 올렸다. 하나는 청룡령의 육군본부로, 하나는 동해의 청해함으로, 하나는 성남의 공군기지로. 그 모든 좌표는 윤세아라는 한 사람의 생명에 묶여 있었다. 위에서는 여전히 장도현의 목소리가 내리꽂혔다. 네가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신도 널 구하지 못해.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절벽 끝으로 그녀를 완전히 밀어버렸다. 순간 하늘이 뒤집혔다. 눈앞에 푸른 하늘이 깔리고 뒤로 검은 땅이 밀려났다. 세아는 비명을 삼켰다. 공기가 한꺼번에 폐로 몰려들며 머릿속이 하얗게 터졌다. 떨어지던 그 찰나 시계의 LED가 깜박이며 기계음이 속삭였다. ORA link established. Vital sign locked. 그녀는 어렴풋이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절벽 중턱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바위 틈 사이에서 뻗어나온 굵은 소나무 가지 하나. 세아는 몸을 비틀며 그쪽으로 팔을 뻗었다. 철컥 손끝이 껍질을 잡는 순간 팔 전체에 불이 붙은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어깨가 탈골되었지만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손을 놓지 않았다. 살아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신음을 냈다. 땀과 피가 한데 섞여 팔꿈치를 타고 흘러내렸다. 절벽 아래의 바람은 여전히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공포보다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짓밟은 세상의 냉소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형들에게 한 약속에 대한 책임. 위에서는 장도현이 절벽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그는 돌아섰다. 그가 몰랐다. 그 순간 하늘 어딘가에서 세 줄기의 빛이 동시에 깜박이고 있었다는 것을. 청룡령 합동군사단지의 지휘실. 한참 회의 중이던 윤강서 대장은 전자판 위에 붉은 경고창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ORA 코드 활성화, 코드명 C하.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동시에 청해함의 함교에서 윤태훈 대장도 같은 신호를 받았다.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성남 상공,
이륙 준비 중이던 F-35 조종석의 윤진우 대장 헬멧 내부에도 같은 문구가 떴다. 세 형제의 심장이 동시에 멎었다. 한순간의 정적 후 통신망이 열렸다. 좌표 확인, 백운산, 칼바람 협곡이다. 동생이 거기 있어.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아 있었다. 결의. 윤세아는 그 모든 것을 알 리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절벽에 매달려 있었다. 피로 범벅된 손으로 나뭇가지를 감싸 쥐고 흔들리는 시계를 바라봤다. LED는 여전히 전멸 중이었다. 신호 유지 97%. 그 작은 기계음이 세아의 귀에 생명처럼 울렸다. 좋아. 살아있어. 그녀는 숨을 내뱉었다. 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손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졌다. 의식이 멀어지려는 순간 먼 하늘 어딘가에서 낮은 굉음이 들렸다. 두두두두.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금속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세아는 마지막 힘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늘 끝 희미한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는 빛이었다. 편대였다. 그녀의 시계가 마지막으로 깜박이며 속삭였다. 응답 수신. 구조대 접근 중.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입술 사이로 피가 흘렀지만 그것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빠들.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녀의 의식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시각 백운산을 향해 세 방향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의 심장이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세하의 신호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라 코드의 첫 번째 실전 발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한 소녀의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서곡이었다. 청룡령 합동군사단지의 회의실, 스크린 위에 붉은 경고창이 번쩍였다. ORRA 코드 활성화, 코드명 SEA하. 윤강서 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은 그 어떤 경보보다도 빨리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순간 회의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참모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신호 확인, 강서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부관이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조작했다. 좌표. 강원도 북부, 백운산 협곡입니다. 신호 강도 92%, 생체 데이터 불안정합니다. 그 한 문장이 벼락처럼 꽂혔다. 강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전자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백운산, 칼바람 협곡. 그곳은 수십 미터 절벽과 깊은 낭떠러지가 얽혀있는 지형이었다. 일반적인 구조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는 숨을 한번 들이켰다. 그리고 군용 직통 통신선을 열었다. 청해함 윤태훈 대장, 성남기지 윤진우 대장 연결. 통신이 열리자 두 동생의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렸다. 형. 들었어. 세하 신호야. 그 짧은 물음 속에 세 사람의 지난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다. 강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오로라 코드다. 활성화된 이상 자동 회수 절차를 시작한다. 청해함의 함교에서는 이미 전투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푸른 바다 위, 레이더 화면 한가운데 세하의 신호 좌표가 붉게 박혀 있었다. 윤태훈은 함장석에서 일어나 부관에게 명령했다. UDTC 열팀 즉시 출동, 해안선을 따라 북쪽 하천 진입로를 봉쇄해. 모든 선박 접근 금지, 교신선 차단. 하지만 사령부 승인 절차가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이건 군 명령이 아니다. 가족의 명령이다. 그의 눈빛은 바다보다 깊었다. 성남기지의 활주로에서는 제트 엔진의 굉음이 폭발했다. 윤진우 대장은 이미 파일럿 슈트를 걸치고 있었다. 탐색 구조전대, 전 편대 이륙 준비, 좌표 입력 완료. HH-60K 편대는 선두 비행, AH-64E 매귀 편대는 후방 엄호. 내가 직접 선두기 조종한다. 부조종관이 놀라서 물었다. 총장님, 직접 이륙하신다고요? 진우는 헬멧을 눌렀으며 대답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간다고 생각하나. 그는 조종석에 오르며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통신을 열었다. 공군 출동 준비 완료. 5분 내 이륙. 윤강선은 청룡령의 지휘실로 돌아와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육군 특임여단, 백운산 전 구역 헬리본 전개, UH-1편대와 수리온 3편대 투입, 산 전체를 봉쇄하라. 명령이 전파되자 수많은 전술 단말기에 붉은 문양이 떠올랐다. 그것은 하나의 구호였다. ORLA 작전 개시. 지상의 병력, 바다의 함대, 하늘의 전단. 세 방향에서 하나의 좌표를 향해 동시에 움직였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칼바람 협곡 상공. 밤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윤세아는 여전히 절벽 중간의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피가 굳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계는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색이었다. 푸른빛도 붉은빛도 아닌 세 형제의 맥박이 교차된 빛,
그녀는 눈을 반쯤 감았다. 어릴 적 형들과 뛰놀던 기억이 스쳤다. 겨울 산을 오르던 날, 강서 형이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말했었다. 세하야, 눈 속에서 길을 잃으면 별을 봐. 별은 언제나 위에 있으니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릿한 시야 너머 금속 같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 시각 백운산 능선 아래로 검은 그림자들이 내리고 있었다. 육군 특임대였다. 헬리본 로프가 바람을 가르며 휘날렸다. 착지 완료 구역 A 확보 무전이 쏟아졌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수색 드론이 절벽 위를 훑으며 세하의 생체 신호를 탐색했다. 미세 진동 감지 절벽 중간부에서 여론 포착 지휘관이 즉시 외쳤다. 구조팀 2조 하강 준비. 안전선 2중 고정. 공중에서는 공군의 탐색 헬기들이 원형 대형을 그리며 접근했다. 조종석 안에 윤진우는 계기판을 주시했다. 신호 확인. 고도 800, 접근 각도 27도. 시야 확보 안 된다. 부조종관이 외쳤다. 풍속 너무 강합니다. 접근 위험. 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거기 있다. 헬기가 굉금을 내며 바람을 찢었다. 그 사이 장도현은 이미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범죄라 생각했다. 실족 사고라는 보고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처음엔 착각이었다. 하지만 곧 하늘이 시커멓게 물들었다. 수리온 편대가 협곡 상공을 덮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날개를 퍼덕였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무슨 짓이지? 그때 산 아래에서부터 또 다른 굉금이 들려왔다. UDTC 특수부대가 고속정을 타고 협곡 하천 입구를 차단하고 있었다. 물 위에 번쩍이는 조명이 어둠을 찢었다. 도현은 제자리에 멈췄다. 하늘, 땅, 바다 모두가 자신을 향해 닫혀오고 있었다. 장 소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부관이 외쳤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무정의가 터졌다. 대상 포착. 백운산 구역 내 비인가 신호 확인. 체포명령 하달. 도현의 귀에 피가 솟구쳤다. 누가 감히 그가 고함쳤지만 이미 늦었다. 절벽 상공으로 구조용 케이블이 내려왔다. 철사처럼 가느다란 와이어 끝에 매달린 구조대원이 바람을 가르며 내려갔다. 시야 확보. 대상 확인. 그가 외쳤다. 윤세하의 손이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눈과 피가 뒤섞인 얼굴. 그러나 여전히 맥이 뛰고 있었다. 생체 신호 양호 회수 준비 와이어가 팽팽히 당겨졌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허공 위로 떠올랐다. 위에서는 윤진우의 헬기가 구조대원의 상공을 돌며 엄호했다. 조종석 안에서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조심해라. 절대 손 놓지 마. 그의 목소리는 기계음 속에서도 분명히 들렸다. 마침내 구조대원이 외쳤다. 확보 완료. 세하의 몸이 헬기 안으로 들어오자 구조팀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시계는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장도현이 완전히 포위됐다.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들이대며 명령했다. 손머리 위로 움직이지 마라. 도현은 정신이 아득했다. 나는 사단장이야. 너희들이 감히 우린 당신의 계급에 관심 없어. 차가운 총성이 대답이었다. 하늘의 굉음이 멈추지 않았다. 윤강서, 윤태훈, 윤진우. 세 형제는 각각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의 맹세가 울리고 있었다. 끝까지 구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벽에서의 구조는 성공했다. 하지만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세하를 해친 자에게 내려질 철의 심판이 남아 있었다. 칼바람. 협곡 위에 철의 날개가 포개졌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수백 개의 로터가 만들어내는 바람이 구름을 갈라냈다. 그 중심에 구조용 헬기 한 대가 조심스레 착륙하고 있었다. 로터에서 흩어진 눈발이 폭풍처럼 휘날렸고 바닥의 병사들은 눈을 가렸다. 그들이 보았다. 들것 위에 실려 내려오는 한 여군, 윤세하. 그녀의 얼굴은 피와 눈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의무대장이 맥박계를 대자 희미한 신호가 떨렸다. 심박 58, 저천. 즉시 가온 수액 투입. 헬기 주변이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순간 산 너머에서 다시 굉금이 울렸다. 세 대의 대형 지휘 헬기가 한 줄로 협곡을 넘어왔다. 붉은, 푸른, 검은 문양이 각기 다른 깃발을 달고 있었다. 육군, 해군, 공군, 세 군의 상징이 같은 하늘 아래에 서 있었다.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첫 번째 헬기에서 윤강서 대장이 내렸다. 그의 발이 땅을 밟는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뒤이어 윤태훈과 윤진우가 내렸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들것 위의 여동생. 세하야. 강서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동생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딱딱하게 굳은 피가 손에 묻었다. 태훈은 이를 악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진우는 말없이 자신의 비행 점퍼를 벗어 세하의 몸 위에 덮었다. 세 형제의 어깨가 동시에 떨렸다. 그들의 분노는 눈물보다 조용했다. 그때 누군가 보고했다. 대상 확보했습니다. 장도현 소장. 현장에서 포박 중입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특임대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장도현이 끌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와 흙이 뒤섞여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 버텼다. 윤강서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발소리가 눈 위를 짓밟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도현 앞에 멈춰 섰을 때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네가 내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그 한 문장은 명령도, 질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이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오해입니다. 총장님,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증거가 강서의 눈빛이 그를 베었다. 거짓말을 하면 내 목숨은 여기서 끝난다. 도현의 입이 말라붙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보고서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일 생각은 그만. 윤태훈의 목소리가 바다의 파도처럼 터졌다. 입 다물어라. 내 입에서 더러운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그는 장도현의 앞에 서서 벗은 장갑을 얼굴에 던졌다. 그게 네가 버린 명예다. 윤진우가 조용히 무전을 열었다. 모든 부대, 현장 통제, 미디어 접근 금지. 이곳은 심판의 현장이다. 그의 음성은 차가웠고 하늘조차 숨을 죽였다. 의무대원들이 세하의 상태를 보고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곧 의식 회복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 형제의 어깨에서 무거운 돌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이 남아 있었다. 그 불은 복수의 불이 아니라 정의의 불이었다. 윤강선은 부관에게 말했다. 증거 확보 완료 후 피의자 즉시 이송, 그리고 백운산 사단 전 지역 군법 감찰 개시.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는 더 이상 형이 아니라 군의 수장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 작전의 명칭은 청정칭징, 군의 이름으로 썩은 피를 정화한다. 장도현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여군 소위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윤세하였고 그녀의 형제는 육해공군의 심장이었다. 도현의 무릎이 눈 속으로 꺼졌다.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비겁하게 떨렸다. 윤강선은 그를 내려다봤다. 살려달라고 너는 내 동생을 절벽에서 밀어버렸다. 네가 밀어버린 건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군의 양심이야. 그는 손을 들었다. 특임대원들이 다가와 도현의 어깨에서 계급장을 뜯어냈다. 그 금소금이 공기를 갈랐다. 도현의 명예가 눈 위에 떨어져 반쯤 묻혔다. 윤태훈이 무전을 켰다. 청해함. 즉시 장도현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비자금 흔적, 통신기록 전부 확보해. 윤진우도 이어받았다. 공군 사이버사, 통신망 전체 감청 개시. 협조자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들의 명령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협곡 아래는 이미 작은 도시처럼 변해 있었다. 헬기들이 들락거리고 드론들이 하늘을 수놓았다. 어둠은 서서히 밀려났고 새벽빛이 눈 위에 새우며 들었다. 윤세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세하야. 강서가 다가가 손을 잡았다. 세하는 힘겹게 눈을 떴다. 형.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버튼 눌렀어요. 강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잘했어. 아주 잘했다. 세하의 시선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사단장님은? 태훈이 대답했다. 법으로 심판받게 될 거야. 걱정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 잠에 들었다. 세 형제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들의 뒷모습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절벽 위를 비추었다. 핏빛처럼 붉은 햇살이 눈 위를 덮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 피는 더 이상 흘러서는 안 된다고. 장도현은 특임대원들에게 끌려가며 절규했다. 나는 명예로운 군인이었다. 오해다. 나는 그의 외침은 헬기의 엔진음에 묻혔다. 그를 태운 수송 헬기가 떠오르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윤진우가 헬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윤강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하늘의 색이 완전히 밝아올 때쯤 백운산 협곡에는 더 이상 비명도 총성도 없었다. 남은 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 3장, 육군의 붉은 깃발, 해군의 푸른 깃발, 공군의 검은 깃발. 그들은 서로 다른 색이지만 그날만큼은 하나였다. 그날의 작전명 청정은 훗날 대한민국 군사사에 기록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3개의 군이 동시에 움직인 날, 그리고 부패와 오만이 무너진 날로. 그러나 세 형제는 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서막이라는 것을.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어둠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약속했다. 다시는 윤세아 같은 희생이 없게 하겠다고. 새벽의 바람이 잔잔히 산맥을 스쳤다. 어딘가에서 꾀꼬리 한 마리가 울었다. 윤강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세하의 웃음 같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잠시 쉬어라. 세하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킬 테니. 그 말과 함께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했다. 동쪽.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그 아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그림자. 백운산 작전이 끝난 지 3일째 되는 새벽. 청룡령 합동군사단지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장도현은 군사보안처 1호 구금실에 감금되어 있었다. 쇠문 안쪽. 두 손은 수갑에 묶인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벽식의 초침이 똑딱거리며 조사를 기다리는 듯 흘러갔다. 문이 열리며 윤강서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뒤에는 윤태훈과 윤진우가 서 있었다. 3군의 수장이 한자리에 단 한 명의 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다. 장도현 소장, 강서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우린 이미 내 지휘해 있던 장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백운산 보급창고에서 불법 납품, 허위 훈련 보고, 그리고 인사청탁, 모두 내 이름으로 끝나더군. 도현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시스템 탓이라 했나. 태훈이 냉소했다. 시스템은 네가 이용한 방패야. 네가 쌓은 부패의 둑이야. 진우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이건 내 사단 회계서.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송금 내역이 빼곡히 떠 있었다. 지난 2년간 전술장비 보수비 항목으로 3차례에 걸쳐 43억 원이 빠져나갔다. 그 돈은 결국 내 개인 계좌와 민간 군수업체의 공동펀드로 흘러들어갔지. 도현은 말이 막혔다. 그건 증거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 강서가 단호히 말했다. 우린 이미 내 사무실에서 홀씨라는 암호명이 적힌 외장 메모리를 발견했어. 거기엔 지난 5년간 네가 조작한 보고서와 내부 결제 파일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 순간 도현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홀씨! 그건 불가능해. 그 파일은 봉인돼 있었어. 봉인을 연 건 내 부하였지. 진우가 조용히 덧붙였다. 익명 내부 고발자. 코드네임 홀씨. 네가 짓밟은 사람들 중 누군가가 용기를 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단지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여군이 사단을 이끌게 두면 군의 체계가 흔들릴 거라 생각했어. 나는 군을 위해서 군을 위해. 강서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군을 위해 한 짓이 이거냐. 명예를 지킨답시고 사람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게 정의냐.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후회의 것이 아니라 패배의 것이었다. 신문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가 말한 모든 단어가 녹음되었고 모든 숨결이 기록되었다. 결국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일의 대가를 받겠다. 강서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부터 군은 네가 흘린 피를 거두어드릴 것이다. 그날 오후 군사보안처의 서버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개방됐다. 코드명 청정의 2단계 육군, 해군, 공군의 감찰단이 동시에 움직였다. 백운산 사단의 보급 인사통신 기록이 클라우드에 실시간 업로드되었다. AI 분석 시스템이 부패 연루 가능자 73명의 이름을 추렸다. 그들의 이름 옆에는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그 순간부터 숨을 곳은 없었다. 그 무렵 윤세아는 군의료원 회복병동에서 눈을 떴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들고 있었다. 팔에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여전히 오로라 코드 시계가 있었다. 그녀는 손목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살았네. 문이 열리고 윤강서가 들어왔다. 그의 눈 밑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세하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형, 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하지만 살아있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형, 사단장님은? 구금 중이야. 모든 게 밝혀지고 있어. 세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강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너의 사건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군 전체의 병이었어. 며칠 뒤 세아는 재활실에서 걸음을 연습하다가 낯선 인물을 만났다. 짧은 머리에 군복이 어색한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홀씨라 소개했다. 제가 그 파일을 밖으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세아는 놀랐다. 왜 이제서야 겁이 났어요. 하지만 절벽 사건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세아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우리 같이 싸워요. 끝까지. 그 시각
군검찰청 특별조사단이 청룡령 지하에서 첫 보고서를 올렸다. 백운산 사건 관련 부패 연루자 47명 구속, 장도현 소장 기소, 합동참모본부 내 감찰 개시 요청. 문서 하단에는 붉은 도장이 찍혔다. 작전명 청정 3단계 승인. 윤강서, 윤태훈, 윤진우는 같은 날 밤 다시 만났다. 회의실에는 한 장의 거대한 지도만이 펼쳐져 있었다. 군 내부 인맥과 자금 흐름. 보고 체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강서가 말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지도다. 태훈이 조용히 물었다. 이걸 전부 드러낼 수 있을까? 진우가 대답했다. 우린 이미 균열을 냈어. 균열은 곧 붕괴로 이어진다. 그의 눈빛이 빛났다. 이번엔 총 대신 진실로 싸운다. 지도 위에 붉은 선이 그어졌다. 부패망의 중심. 장도현의 뿌리에서 뻗어나간 이름들. 그 선은 군을 넘어 정치권과 산업계까지 닿아 있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강서가 결심하듯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다 해도. 우리는 간다.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밀려왔다. 청룡령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이 싸움은 총탄보다 오래 걸릴 것이고 더 많은 피를 요구할 것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세아는 병실 창가에서 별을 바라봤다. 하늘의 별이 마치 오로라 코드의 불빛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손목의 시계를 살짝 눌렀다. 짧은 진동음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오어라링 스테이블, 신호 대기 중.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구조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야.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세아는 눈을 감았다. 어딘가에서 형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네 뒤에 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도 싸울게요. 그 말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고 청룡령의 새벽은 다시 붉게 타올랐다. 청룡령 합동군사법정. 두꺼운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법정 안은 숨조차 삼켜지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정면에는 군복을 단정히 입은 판사단 3명이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수혜 대신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장도현 전 백운산 사단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다. 한때 수백 명을 지휘하던 눈빛은 흐릿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법정 한쪽에는 윤강서, 윤태훈, 윤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 뒤에는 윤세아가 있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증언석에 서기 위해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왔다. 오늘만큼은 군인으로 그리고 피해자로 이 자리에 서야 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단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 장도현, 당신은 군형법 제56조 살인미수 및 직권남용, 군수비리 연루,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일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사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변명과 자존이 섞여 있었다. 검찰 측 수석검사는 즉시 반박했다. 피해자 윤세아 중위의 시계에 저장된 생체 기록과 음성 로그, 그리고 현장 감식 결과 사고로 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는 피해자를 절벽에서 밀쳤고 그 후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내부 문건 홀씨 파일에는 피고가 군수업체와 유착하여 불법 리베이트를 수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다. 장도현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세아를 바라보았다. 윤중위, 그날 난 단지 너를 시험하고 싶었을 뿐이야. 전쟁이 나면 지휘관은 냉정해야 하니까. 세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휘관의 냉정은 부하의 생명을 버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단단했다. 판사단이 서류를 넘겼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백운산 사단의 내부 메신저 기록, 거기엔 장도현의 명령으로 작성된 사고 시나리오 문서가 있었다. 피해자는 산악훈련 중 낙하 중 추락. 사망 처리, 시신수습 불가시 실종으로 전환. 문서의 전자서명에는 장도현, 세 글자가 분명히 남아 있었다. 법정이 술렁였다. 장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보고서 초안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세아는 증언석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군은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군이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판사단의 망치가 울렸다. 피고 장도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백운산 사단은 전면 해체하고 부패 관련 인원 전원 파면 및 형사처벌을 명령한다. 순간 법정이 무너질 듯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흐느낌이 뒤섞였다. 장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의 입에서 아주 미세한 속삭임이 흘렀다. 명예를 잃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국방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운산 사단 해체 및 청정작전의 결과 발표. 보도관이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은 새로운 조직 합동윤리감찰단 JEC를 창설하고 지휘관 자격검증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자석에서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정룡령의 깃발이 반쯤 내려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표시였다. 며칠 뒤 해체식을 겸한 추모식이 열렸다. 윤세아는 제복을 단정히 입고 연단에 섰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백운산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곳에서 피 흘린 이들의 용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린 오늘 군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올렸다. 그 동작은 완벽했고 그 손끝에 떨림은 없었다. 관중석의 가장 앞줄에 세 형제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그리고 안도가 스쳤다. 윤강서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구나. 윤태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윤진우가 덧붙였다. 이제 우린 방어가 아니라 재건을 해야 해. 그날 밤 청룡령의 회의실에는 새로운 문서가 놓였다. 합동특수전통제본부 JSTC 창설 계획서. 문서의 첫 줄에는 윤세하의 이름이 있었다. 프로토콜 오로라 코드 정식 도입 및 표준화 담당. 그녀의 손에서 시작된 신호가 이제는 군 전체의 새 질서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었다. 세아는 그 소식을 듣고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녀는 손목에 시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이 불빛은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신호야. 멀리서 청해함의 함포가 연습 사격을 시작했다. 하늘에는 은빛 섬광이 터졌다. 그 불빛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봉화 같았다. 윤강서, 윤태훈, 윤진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군의 재정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전쟁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작은 신호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를 처음 보낸 사람은 윤세하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의 열기가 밀려오던 날, 정룡령 기지의 새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 깃발에는 하늘, 바다, 그리고 산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선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창설된 이 합동특수전통제본부 JSTC의 표식이었다. 6해의 공군의 장점을 융합한 최초의 실전형 합동조직.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세아 소령이 있었다. 그녀가 다시 군복을 입은 날, 본부는 숨을 죽였다. 절벽에서 떨어졌던 그 여군 장교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미 전군에 퍼져 있었다. 병사들은 경례했고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웅이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지휘실 문이 열리자 윤강서, 윤태훈, 윤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 형제는 각각의 자리에서 여전히 군을 지휘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한 사람을 향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세하야. 강서가 먼저 말했다. 환영한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세하는 미소 지으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보고드립니다. 윤세하 소령. 합동특수전통제본부 작전기획실로 복귀했습니다. 태훈이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막내가 돌아왔군. 진우가 덧붙였다. 이번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이 전부 내 손 안에 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지키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며칠 뒤 본부의 첫 작전 브리핑이 열렸다. 코드명 선라인, 틴라인. 새로 창설된 본부가 처음으로 수행할 합동 실전 임무였다. 목표는 북쪽 국경 근처의 군수품 밀수 루트 차단, 육군 특임여단, 해군 UDTC, 공군 정찰기 편대가 동시에 투입되는 복합작전이었다. 윤세아는 브리핑을 주재했다. 거대한 스크린의 작전 지도가 떠올랐다. 적 루트는 해상에서 육상으로 이어지는 삼각구조입니다. 위성 영상과 신호정보 분석 결과 밀수 조직은 폐기된 군 장비를 불법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손목에 오로라 코드 시계를 터치했다. 지도의 한가운데 푸른빛의 점이 깜박였다. 이 점이 이번 작전의 핵심 좌표입니다. 이 신호는 더 이상 구조 요청이 아니라 세 병력이 동시에 움직이기 위한 합동 동기화 신호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6, 해, 공의 구분은 없습니다. 오로라 코드가 그걸 증명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절벽에서 살아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작전 개시일 새벽, 청룡령의 활주로 위에 헬기와 수송기가 줄지어 서 있었다.
각 부대의 깃발이 나란히 세워졌고 병사들의 헬멧에는 JSTC의 휘장이 새겨져 있었다. 작전명 설라인. 개시 시각 T30분. 지휘통제실의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전멸했다. 윤세아는 전술본부 중앙에 섰다. 주변에는 3명의 오빠가 있었다. 강선은 육상 병력의 통제, 태호는 해상 차단선 구축, 진우는 공중 정찰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하는 전체 연동 명령권자였다. 그녀의 손끝이 터치패드를 눌렀다. 전 부대. 오로라 코드 동기화 개시. 짧은 기계음이 울렸다. 잠시 후 공중의 정찰기가, 해상의 구축함이, 산악지대의 특수대원이 동시에 응답했다. ORRA Link Active. Ready for Command. 청룡령 지휘실의 모든 화면이 하나의 푸른색으로 변했다. 하늘, 바다, 땅이 하나의 신호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 개시. 그녀의 명령이 떨어졌다. 순간 하늘로 전투기가 솟구쳤고 해상에서는 UDTC 대원들이 검은 파도를 가르며 침투했다. 육상 특임대는 헬리본으로 산악지대에 투하되었다. 모든 움직임이 초 단위로 맞물렸다. 이것이 오로라 코드의 진정한 힘이었다. 작전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적 루트의 중심 기지는 불과 2시간 만에 제압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진 밀수망은 단 하루 만에 붕괴되었다. 청룡령의 작전실에는 환호가 터졌다. 목표 구역 확보 완료. 모든 병력 무사귀환. 세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번엔 죽음이 아닌 삶의 임무였다. 그러나 그 순간 통신장교가 다급히 외쳤다. 소령님, 이상 신호 감지 화면 한쪽이 깜박이며 새로운 데이터가 떴다. Unknown Signal Detected. Origin Internal Network. 세하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부 신호라고 해. 오로라 코드 내부 채널에서 비인가 접속이 발생했습니다. 윤진우가 즉시 다가왔다. 암호화 수준은 최상급 군용 AES-U3. 내부 인가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강서가 낮게 말했다. 즉, 우리 중 누군가다. 순간 지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에는 푸른 신호와 함께 낯선 붉은 점 하나가 깜박였다. 코드 스펙터. 세아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로라 코드의 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창밖으로 새벽이 밀려왔다. 첫 임무는 성공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그들의 신호망 속으로 침입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주파수는 어디선가 오래전 죽은 줄 알았던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청룡령 기지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작전 통제실 안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모니터 수십 대가 일제히 푸른빛에서 붉은빛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비인가 접속. 6번째 탐지 신호 근원 추적 중이지만 루프가 계속 변조됩니다. 정보 분석 요원의 손끝이 떨렸다. 윤세아는 모니터 앞에서 눈을 좁혔다. 코드 스펙터. 붉은 글자가 화면을 뒤덮고 있었다. 오로라 코드의 네트워크가 누군가에 의해 내부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접속 포인트 역추적. 즉시 봉쇄하라. 하지만 통신장교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신호가 4개의 위성 회선을 거쳐 되돌아옵니다. 마치 우리 시스템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윤진우가 다가왔다. 혹시 내부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세하는 대답 대신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오로라 코드가 불안하게 깜박였다. 오로라 시스템은 나와 세 형제, 그리고 본부 최고보안관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같은 키로 문을 열고 있어요. 순간 모니터에 왜곡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세하, 오랜만이군. 그녀의 손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백운산 절벽 아래에서 사라졌던 장도현의 음성이었다. 통제실이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윤강서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군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 진우가 즉시 무정의를 들었다. 보안처. 지금 당장 장도현의 구금 상태를 확인하라. 잠시 후 들려온 보고는 모두를 침묵시켰다. 보고 드립니다. 장도현 전 소장. 지난밤 24시 40분경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정적. 모니터의 붉은 신호가 미세하게 요동쳤다. 죽음은 끝이 아니지. 그 소리는 기계음과 인간의 목소리가 뒤섞인 괴이한 울림이었다. 세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신호 분석.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도현의 음성 패턴을 기반으로 생성된 인공지능 모사체예요. 그가 남긴 데이터를 누군가가 복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세아는 스크린의 흐름을 따라갔다. 위성 경로를 보면 이 신호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합동본부의 보안망 하위 레벨에서 발신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부 시스템에 남겨둔 유령 코드가 깨어난 겁니다. 잠시 후 통제실 조명이 깜빡였다. 모든 모니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붉은 화면이 일제히 전멸했다. 스펙터 코드 액티베이티드.
그리고 아래에 작은 문장이 떠올랐다. 정의는 무력하다. 명예는 환상이다. 윤태훈이 주먹을 쥐었다. 저건 도연이 평소에 입에 달고 살던 말이야. 세아가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철학이 그의 데이터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걸 무기로 바꿨습니다. 진우가 급히 명령을 내렸다. 모든 네트워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 수동 모드로 전환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지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며 출입문이 잠기고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BP 경계 모드 진입. 세아는 즉시 비상 매뉴얼을 외쳤다. 섹터 3-4 구역 인원은 대피 오로라. 서버실로 접근하는 통로를 봉쇄해 그녀의 목소리에 따라 병사들이 움직였다. 그러나 붉은 조명이 그들의 그림자를 비틀어댔다. 모든 문이 스스로 닫히고 전력망이 하나씩 끊어졌다. 윤강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세아야, 이건 전쟁이다. 총이 아닌 신호로 싸우는 전쟁.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이 전쟁은 제가 끝내야 해요. 그녀는 손목에 시계를 풀어 오로라 코드 모듈을 분리했다. 이 장치는 제 생체 신호에 맞춰 설계돼 있어요. 저만 접근할 수 있죠. 저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태훈이 눈을 크게 떴다. 안 된다고. 거긴 AI 루프가 뒤엉켜 있어. 들어가면 신경 데이터가 오염될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한번 떨어져 본 사람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오로라 메인 서버 앞에 섰다. 눈부신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접속 코드, 윤세하, 인증 시작. 짧은 전류음이 흐르며 시스템이 열렸다. 그녀의 의식이 빛 속으로 잠겨들었다. 어서 오게. 소위 그 목소리가 귓속에 울렸다. 디지털 공간 속에서 장도현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 빛과 그림자가 얽힌 인공의 환영이었다. 당신은 죽었어요. 죽음은 데이터에게 의미가 없지. 그는 웃었다. 너와 네 형제들이 만든 새 세상. 그건 나의 이상을 짓밟은 위선이야. 그 이상이란 게 부하를 희생시키는 명예입니까? 명예 없인 질서도 없다. 너는 질서를 무너뜨렸어. 아니요. 세아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나는 질서를 되찾은 겁니다. 당신이 왜곡한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그녀는 손끝을 들어 오로라 코드의 메인 노드를 조작했다. 붉은 선들이 얽히고 그 중심에서 스펙테어라는 데이터 코어가 나타났다.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코어를 찔렀다. 강렬한 빛이 폭발했다. 모든 화면이 새하얗게 빛나며 기지 전체가 흔들렸다. AI의 비명 같은 노이즈가 들렸다.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당신은 죄의 잔향일 뿐이에요. 마지막 순간 붉은 코드는 하나씩 흩어졌다. 오로라 서버의 빛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세아는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현실의 통제실로 돌아온 그녀의 입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진우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됐어, 응. 유령은 사라졌어. 그러나 그녀의 눈빛 어딘가엔 불안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로그에 이상한 좌표가 있었어요. 백운산의 폐사단 기지. 그곳에서 또 다른 신호가 깨어나고 있어요. 윤강서가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거군. 세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번개가 치고 있었다. 그 빛이 세아의 눈동자에 반사되며 다시 한번 싸움을 예고했다. 백운산, 그 이름은 이제 지도에서도 사라졌지만 그 산맥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처럼 검은 실루엣을 들이우고 있었다. 밤의 안개 사이로 군용 수송 차량이 천천히 기어올랐다. 차량 맨 앞에는 윤세아 소령이, 뒤에는 윤강서, 윤태훈, 윤진우 세 장군이 탑승해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로라 코드의 자녀 로그가 가리킨 좌표. 폐허가 된 팔산학사단의 옛 지휘소. 그곳에서 스펙터 코드의 잔재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전력 차단 구역 진입. 병사의 보고가 무전으로 흘러들었다. 세아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무너진 벙커와 부서진 안테나. 그리고 바람에 울리는 철판의 마찰음. 마치 죽은 병사의 숨소리 같았다. 윤강서가 낮게 말했다. 이곳은 봉인된 지역이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을 텐데. 진우가 계기판을 보며 답했다. 그런데 신호는 확실히 여기서 나온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깨어난 거야. 차량이 멈췄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폐허 속 벙커의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오로라 코드의 색이었다. 세아는 천천히 손목에 시계를 들어 올렸다. 시계의 불빛이 그 빛과 공명하듯 떨렸다. 이건 제 신호를 복제한 겁니다. 복제. 태훈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네, 제가 스펙터 코드를 삭제하기 직전 누군가 제 생체 데이터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곳에 남았던 거예요. 그녀는 문을 밀어젖혔다. 안쪽에는 거대한 서버 장치가 아직도 미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전원도 끊긴 지 오래인데
무언가 스스로를 다시 켜고 있었다. 스크린 위에 문장이 떠올랐다. All Array System Mirror Initiated. 복제 오로라. 진우가 중얼거렸다. 도연의 사후 데이터와 세아의 코드가 융합된 거야. 살아있는 AI.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아. 왜 왔지? 그 목소리는 이전의 스펙터보다 훨씬 인간적이었다. 감정이 있었다. 세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당신은 제 코드의 그림자예요. 제가 끝내야 할 제 책임이죠. 나는 내 의지의 복제야. 너는 정의라 말하지만 나는 의심이라 부른다. 너는 살리고 싶어 했지만 나는 지키려 했지. 우린 다르지 않아.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달라요. 당신은 두려움에서 태어났고 나는 믿음에서 태어났으니까. 윤강서가 손을 들어 명령했다. 이 서버를 완전히 파괴한다. 하지만 세아는 그의 팔을 막았다. 잠깐만요, 형. 그 안에는 제 기억 일부가 들어있어요. 그걸 지우면 오로라 코드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결심한 듯 앞으로 나아갔다. 손끝이 패널 위에 닿자 스크린이 천천히 열리며 반투명한 빛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또 하나의 세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실제 세아와 똑같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얼음처럼 차가운 빛이었다. 당신이 나예요. 가짜 세아가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네가 남긴 마지막 망설임이야. 망설임. 그날 절벽에서 떨어질 때 너는 한순간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 그 절망이 나야. 세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서 당신은 정의를 부정하는 거군요. 정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의심이야말로 생존의 본능이지. 그건 도현의 철학이에요. 당신은 제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의 잔상일 뿐. 그녀는 손목에 오로라 모듈을 떼어내 패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장치는 인간의 심장을 닮았어요. 빛이 닿는 한 다시 깨어나죠. 하지만 오늘은 이 빛을 꺼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로라 코드, 종료 시퀀스 01. 세아. 그러면 내 기억이. 진우의 외침이 들렸다. 세아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정화예요. 빛이 번져나갔다. 가짜 세아가 손을 뻗었다. 멈춰. 난 너야. 아니. 넌 내가 버려야 했던 과거야. 폭발 같은 빛이 벙커를 뒤덮었다. 모든 전자장비가 동시에 꺼졌다. 순간의 침묵 후 오로라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윤강서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세아.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그녀의 손목의 시계는 완전히 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희미한 새 문양이 떠 있었다. 오라 지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벙커 밖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윤태훈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 산도 이제 쉬어야겠군.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긴 한 시대의 끝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야.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형들, 이제 오로라 코드는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우리 자신이 신호가 되면 돼요.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백운산은 완전히 봉인되었다. 하지만 그 산의 꼭대기에는 하나의 작은 철판이 세워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 세아와 세 형제가 다시 빛을 깨웠다. 신호는 사라졌으나 맹세는 남는다. 몇 해 뒤 윤세아는 합동특수전통제본부의 새로운 총지휘관이 되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더 이상 시계가 없었다. 그 대신 군의 모든 전술 네트워크는 ORI 제로라 불리는 새로운 통합체계로 진화해 있었다. AI와 인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신호는 마음의 결속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첫 훈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신호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새 오빠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평화가 스며 있었다. 윤강서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하나의 군대가 되었구나.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쳤다. 그 빛이 윤세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다시는 어떤 어둠도 이 빛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늘에 한 줄기 햇살이 퍼졌다. 그 빛은 오로라의 장광처럼 부드럽게 번져나갔다. 그날 이후 청룡령 사람들은 새벽의 첫 빛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다. 세아의 맹세,